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함인데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기관과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대인력 채용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시각장애인 원격 생활안전 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은 직무유기라며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을 안 하는지, 이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홍보가 없어서 안 하는지, 시스템 자체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좀 대폭 늘려주십시오. 3,000명에서 한 5,000명으로 대폭 늘려주세요. 모집 인원을.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면은 모집 인원을 좀 대폭 늘리셔서 2024년에 목표한 5,000명을 2024년에 한 10,000명쯤으로 그렇게 목표를 좀 크게 잡아보세요. 한편 코로나19 비대면 탄력 운영 중인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벤치마킹해 장애인 의회교실이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1일 열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 추진 중 계약 체결 시점보다 먼저 자가검사 키트의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영업 손실이나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효과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신 이후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계속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병원 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작동 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하지만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최윤아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심장마비, 생존율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요. 심정지가 찾아온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5분 내에 뇌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기 위해 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의 생활안전지도사를 육성하는 사단법인 라이프가드 코리아에서 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는데요. 심장정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공장소, 운동시설 등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분에게 크나큰 뇌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그 가족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봤습니다. 환자가 이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한 후에 호흡이 없다면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힌 뒤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시킨 후 코를 잡아서 막고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이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올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네, 일반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근처 소방서나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심폐소생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기관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대상을 고위험군 환자 가족에서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민관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내 가족을 포함한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심장마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1년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복지재단이 계속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